네, 안녕하십니까. 중기태 교수님 연구실 석사분들인데, 아침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저의 졸업 논문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Analysis and Modeling of Dynamic Device Characteristic of Organic Light Emitting Dyes. 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 동적 분자 특성 평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다이나믹 리스폰스 어세스먼트 메소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베릴로그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컨클루전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원래는 빠른 응답 속도와 높은 화소 효율로 인해서 많은 사업도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구조나 재료 같은 여러 관점에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레드 모델링에 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올레드 모델링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 논문 수인데요. 보시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모델링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적합한 파라미터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기존 특성 분석 방법인 아이별 측정이나 임피던스 분석과 같은 방법들은 이 올레드 소자의 비선형적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올레드 비선형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특성 평가 방법과 이를 통해 추출한 파라미터를 사용해 올레드를 베릴로그의 모델을 통해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이나믹 리스폰스 어세스먼트 메소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실험의 기본적인 개요들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개요가 제가 직접 측정하고 분석에 사용했던 실험의 측정 회로 설비의 개요들인데요. 전압을 인도하고 또 측정하는 장비인 DAQ에 올레드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 전체 과정을 PC를 통해서 제어하는 실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측정 과정에서 저희도와 저절로 영역의 측정을 진행을 했는데, 노이즈가 심해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1000번 이상의 펄스를 인가하여 데이터를 축적했고, 이를 평균시켜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을 고쳤습니다.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측정된 그래프인데요. 측정할 때는 펄스 이스트가 1000 마이크로 세컨드인 커런트 펄스를 커런트 레인지가 0.1에서 0.5mA가 되도록 하는 범위에서 인가하여 측정을 했습니다. 이때 올레드에 연결된 직렬 저항은 3kΩ이었고요. 그 측정된 결과 왼쪽 있는 그래프와 같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네 가지 부분을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자가 오프되어 있는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해서 소자가 온되면 전압이 증가하는 빨간색의 라이징 파트, 그리고 소자가 온되어 있는 초록색의 스테디 스테이트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자가 오프되면서 전압이 감소하는 펄링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인풋 커런트 저각 펄스에 대한 아웃풋은 오른쪽과 같은 팔자 형태의 그래프로 변화를 했습니다. X축을 시간에 따른 전압의 1차미분, 그리고 Y축을 시간에 따른 전압의 2차미분으로 두어서 왼쪽에 있는 저각 펄스 그래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팔자 형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소자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동적 음각이 없는 스테디 스테이트의 상태를 오른쪽 부분에 올리게 되고, 또 소자가 동적 응답을 하는 오른쪽에 빨간색의 라이징 파트와 쪽에 파란색 펄링 파트가 강조되어 나타나면서 소자의 동적 응답성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한 이런 식으로 올레드와 직렬 저항에 걸리는 전압인 VM과 VI를 각각 측정하여 팔자 플롯을 그리고 그 두 개를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다시피 두 그래프 모두 팔자 형태를 갖고 있지만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올레드의 전압을 측정한 VM의 팔자 그래프는 올레드 소자의 동적 응답 특성을 반영하고,
직렬 저항의 전압을 측정한 VIR 같은 경우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특성을 반영을 하는데요. 이때 인셋으로 들어간 왼쪽에 VM의 활자 프로에서 뻘린 파트와 VI의 왼쪽에 파란색의 뻘린 파트가 모양이 비슷하고 비슷한 크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전체 회로에서의 전류의 영향과 원래드 소자의 뻘린 파트가 비슷하지만 이 라이징 파트를 비교했을 때는 VI는 대칭적이고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가졌지만 VM에서는 라이징 파트가 비대칭적이고 VI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의 크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동적 응답의 특징적인 파트는 이 라이징 파트에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징 파트의 어떤 동적 특성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 수식적으로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1번 수식을 보시면은 이 셀타가 지금 찰지 데인시티 전압 밀도이고요. 전압 밀도의 변화량이 전압을 주입하는 요소와 전압의 주입 요소를 전압의 주입을 방해하는 요소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통해 표시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파란터 K1과 K2 그리고 N으로 이루어진 다음 같은 미분 방정식을 모델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러한 형식의 방정식은 이번의 식과 같은 베르누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이런 베르누이 미분 방정식은 3번의 수식의 같은 일반의 일세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이전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팔자 플러스 형태를 직교잡프기가 아닌 극잡프기로 변환하고 수식을 유도하여 4번식을 보겠습니다. 이 4번식은 왼쪽에는 파이의 함수로 표현된 R값과 오른쪽에 코사인 파이, 탄젠트 파이와 같은 파이 값들이 변수로 있고 그 외에 나머지 M과 K1 등이 변수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 데이터로부터 활자 플러스 그리고 이를 다시 오른쪽 그래프처럼 x축을 탄젠트 파이, y축을 r 코사인 파이로 하여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4번 수식과의 피팅을 통해서 M과 K1, K2 값을 추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5번식과 같은 수식도 유도가 되는데요. 이 5번식은 왼쪽은 지수의 마이너스 MK1T로 시간과 관련된 항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오른쪽은 파이와 K1 선로만 표현된 항이어서 이 MK1이라는 파라미터가 시간과 관련된 항이다. 그래서 시간 상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에 좀 더 이 가설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MK1, K2 추출법을 사용하여 인풋 커렌트가 0.1에서 0.5mA 영역에서 MK1 파라미터의 추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출은 싱글 구조의 원래드와 팬덤 구조의 원래드 두 가지 서로 다른 구조의 원래드 모두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값을 RC분의 똑같은 소자의 측정한 RC분의 1값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싱글 구조부터 먼저 보시면은 RC분의 1 값이 볼테이지 A가에 따라서 상향성을 증가하고 MK1도 그 똑같은 경향성을 따라가면서 둘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덤 구조 같은 경우는 싱글 구조와는 다르게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좀 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팬덤 구조의 구조적으로 이제 발광층이 두 개 적층되어 있는 그래서 서로 다른 발광층이 서로 다른 트레셔홀드 볼테이지와 또 아이브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 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MK1을 추출한 MK1과 RC분의 1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경향성을 가진 것을 확인했고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RC분의 1과 MK1이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 서로 비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밝혀낸 사실들을 통해서 변수를 모델링 파라미터로서 사용하기 위한 RC 파라미터를 추출해나가는 메소드를 고안을 했습니다. 기존의 RC 파라미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프리쿼시 수입을 통해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그렇게 측정한 임피던스를 X축, Y축에 표현하여 폴커플러스를 필팅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어떤 모델이 적합할지에 따라서 모델 흔적에 대해 줘야 되고 또 한 개의 포인트를 측정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에 보이는 예시를 보시면은 지금 대략 0.1에서 5.5mA에 해당되는 전압 영역에서 6개의 포인트에서의
R10분의 1 값을 측정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를 구하고자 아까 이전에 설명드린 R10분의 1과 Q1과의 선언적인 관계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를 적은 수의 포인트를 측정한 후에 그 사이 값들을 선언적인 관계를 계산을 하게 되면 1시간에 몇 개의 포인트라는 10배 이상의 시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VM과 VR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프 법칙을 이용한 다른 등가 회로를 추출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선정된 등가 회로 모델별 필요프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낸 VM과 VM의 미분 방정식들인데요. 이 미분 방정식들을 통해 변수로서 각각 모델의 R값과 C값들이 파라미터로서 적용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측정한 VM과 VI의 미분 값들을 이 식에 넣어주게 되면은 모델에 따른 R값과 C값들을 파라미터로서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측정 결과, 이 두 가지 결산 결과를 비교하게 된다. 우리가 선택한 소자에 적합한 등가로 모델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에서 소자의 중점과 특성을 반영하는 파라미터를 추천하는 방법과 등가를 선정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밸류 A 모델을 선정하고 이 밸류 A 모델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간단한 계량들입니다. 그래서 위쪽을 보시면은 파이썬이 이제 컨트롤러로서 적용하고 이 파이썬 컨트롤러로부터 RC 익스프레이션을 진행한 후에 모델 파라미터로서 사용하기 위한 R값과 C값을 도출을 해낸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시뮬레이션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직접적인 시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먼저 베릴로그 A 모델을 선정을 한 후에 베릴로그 A 모델 코딩을 합니다. 이렇게 코딩된 베릴로그 A 모델은 OpenVF라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된 모델로 변환이 되고요. 이렇게 컴파일된 모델은 이지스파이스의 넷리스트라는 코드에서 불러와치면서 이지스파이스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설정한 모델과 이지스파이스 이제 파라미터를 통해 시뮬레이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는 전부 다 파이썬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고요. 각각의 스텝이 넘어갈 때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파이썬이 자동적으로 이 설정 파라미터와 수행 방식을 통해서 이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릴로그의 모델과 익스프레스 넷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릴로그 A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왼쪽 위를 보시면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증거외로 추출 방법을 통해 지금 저희가 사용한 소자는 싱글 구조의 원래 소자인데 이 소자에 가장 적합한 증거외로 모델은 단일 RC 병렬 회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단일 병렬 RC 모델에 아까 왼쪽에 노드 N, 노드 P, 오른쪽에 노드 N이 있을 때 그 사이에 걸린 지점인 VP와 그 안에 흐르는 전류값을 IPN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 파라미터로서 들어가는 R값과 C값은 이전에 파이썬으로 제어되는 RC 익스프레션으로 R값과 C값을 각각 구한 것을 전압에 대한 C값을 파이썬이 자동적으로 넣어주게 되고요. 이 베일로그 A 모델은 입력된 전압값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RC값이 무엇인지를 I값과 V값을 계산을 해내가며 최적화 관련된 기능을 통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베일로그 A 모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어진 전압에 대해 적합한 RC값을 계산하고 실용적으로 전류값을 계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엔지스파이스는 이런 베일로그 A 모델을 불러와서 여기다가 노드 P에다가 전압 연결하고 노드 N에다가 그라운드를 연결하여 베일로그 A 모델의 DC 바이오스를 인가하고 인가된 DC 바이오스에 따른 아웃풋을 계산하게 됩니다. DC 바이오스는 이전에 실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0.1mA에서 0.5mA 커런트 레인지에 해당되는 2.75V에서 2.98V에 해당되는 전압 DC 바이오스를 인가를 하였고요. 그 결과 아웃풋으로 나온 IP 커브를 실제 측정한 결과와 비교를 하여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들은 실제로 측정한 소저의 IV 거봉입니다. 그리고 IC라고 표현된 이 검은색의 그래프는 콜커플러 피팅을 통해 추출한 RCC 값을 베일러웨이 모델의 파라미터로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1시간에 6개 포인트를 뽑았던 그 파라미터들을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로 사용하는 결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MK1 그래프는 패스트 RC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RC 값을 계산한 RC 값들을 파라미터로서 이제 시뮬레이션한 결과예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을 때 먼저 실제 측정한 리얼과 RC 그리고 MK1 결과를 비교하면은 R 스퀘어 값이 둘 다 0.7 이상으로 높은 일치도를 보여줬고 또 시뮬레이션 6개 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도 R 스퀘어 값이 0.925 정도로 0.9 이상의 높은 일치도를 보여줌으로써 실제 값과 시뮬레이션 값이 정확도가 높고 그리고 시뮬레이션끼리의 값을 비교했을 때도 높은 정확도를 보여. 이 시뮬레이션에 일단 베스트 RC 익스프레션을 사용한 방법이 어떤 베스트 RC 익스프레션을 사용한 방법에 합당한 정답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레드 소자의 비선형적인 특성을 반영하고자 동적 운동 특성을 반영하는 측정 방법을 저희 구현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모델 파라미터로서 사용하기 위한 RC 값을 기존의 대비 10배 이상 빠르게 추출하는 새로운 임피던스 측정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에서 벨로웨이 모델을 선정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뮬레이된 결과는 실제 측정값과 비교해서 0.9 이상의 숫자들을 보여주고 이 연구가 이제 실제 값과 비교했을 때 0.9 이상의 유사들을 보이면서 적합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